안녕하십니까. 3월 20일 OBS 뉴스 오늘 전원책의 훈수로 출발합니다. 전원책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드디어 이제 20일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총선 19일밖에 안 남았는데 먼저 여론조사로 민심의 흐름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 갤럽 여론조사가 나왔는데요. 대통령 지지율이 다시 빠졌습니다. 36에서 34%로 2%포인트 내려왔고요. 부정평가는 1%포인트 올랐습니다. 갤럽의 19일부터 21일까지 10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인데, 자, 이제 정당 지지도를 보면요. 다시 좁혀졌죠. 국민의힘 34, 민주당이 33, 뭐 팽팽합니다. 그런데 정당 지지율이 투표에서의 의석수로 연결되지는 않는다라는 거 역대 선거에서 충분히 좀 밝혀진 바가 있죠. 무당층이 18, 이제 정당 지지율 조사에서도 조국 혁신당이 8%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결과 기대. 역시 정부 견제론이 51%로 정부 지원론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15%포인트 차로 정부 견제론, 정권 심판론 프레임이 더 높습니다. 자, 대통령 지지율이 2%가 빠졌는데 반면 서울 지지율은 좀 회복을 했습니다. 근데 심각한 건 여당의 핵심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TK 지역 그리고 불경 지역에서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변호사님. 그래서 말입니다. 이게 서울에서는 지금 요동을 쳤죠. 이 선거 지금 20일이 남지 않았는데 이 요동을 앞으로는 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요. 이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보수 논객이니까 네. 그 말씀을 드리자면 안방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PK, TK 지역에서 지금 급격하게 민주당과 집진적이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그냥 집진적이 늘어난다 이것뿐이 아니라 정부 윤석열 정부 견제론이 지원론과 거의 비슷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네. 몇 퍼센트밖에 차이가 안 나는 지역이 많다. 각 지역별로 살펴보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가면 아주 어려워진다. 제가 그렇지 않아도 어제 부산 지역인 언론인들과 전화로 제가 한 두세 번 인터뷰를 했습니다. 지역 민심을 예. 좀 훑으셨군요. 저도 이제 민심을 듣고 근데 그러니까요. 제가 또 이쪽 민심도 얘기를 해주고 네네. 있는데 또 부산 지역에 또 예. 후배들 많으실 거 아니에요, 예, 변호사님. 부산 지역의 그 언론인들이 하는 예. 말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아우 큰일 났습니다. 이거 뭐가 큰일 났는데 이러니까 지금 추세가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내려오고 그리고 민주당은 유지하고 있다가 오히려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랬더니만 이 지난번에 헬기로 그 이재명 대표가 나르샤를 했을 때 그렇죠. 표현이 나르샤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네. 이 나르샤를 했을 때 그때 부울경 그리고 낙동강 지선이 완전히 민주당이 망했다 이런 평가가 많았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민주당은 계속해서 겸손 모델을 유지를 해왔고 겸손 모델을 유지해왔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이제 세상은 우리 것이다 하는 오만함을 보였다. 그게 가장 큰 원인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게 아니라 장예찬 공천을 했다가 또 취소를 한 게 그렇게 영향을 미쳤다는 게 지금 주황지의 일부 견해다 이랬더니만 그 주황지 신문이 그 잘못 본 겁니다. TK에서는 예. 도태우 변호사 예. 영향이 있었을까요? TK는 도태우가 네네. 좀 영향이 많아요. 왜 그런가 하면요. 어제 한동훈 위원장이 대구에 갔을 때 현장에서 도태우하는 연호 소리가 계속 나왔단 말이에요. 군중을 엄청나게 모이는데 네. 그 군중이 도태우를 외칠 때는 한동훈에게 항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이 연설을 하다가 연설을 중지를 했을 정도로 말을 못할 정도로 도태우 연호 소리가 계속 나왔단 말이에요. 그럴 정도로 이제 TK 민심은 상당히 반국민의힘 왜 공천을 해놓고 도태우를 그만했다고 해서 가령 광주에 북한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조사를 해달라. 그 말 한 게 뭐 그리 잘못이냐. 그러니까 광주에서 그 민주당 후보가 누가 출마를 했는데 누군가 부마 사태 뭐 어떻고 이렇게 해서 얘기를 했다면 과연 공천을 취소를 했겠느냐. 그건 아니지 않느냐.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민심이 좀 흔들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장예찬 같은 경우는 그런 정도는 아니고요. 다만 장예찬에 대해서 지금까지 부산 민심은 그래도 젊고 예쁜 그리고 재기발랄한 그런 네. 친구 아니냐.
그런데 그만한 일로 공천을 또 자르느냐 이러는데 그래도 뭐 장희찬에 대해서는 더 뒤에 큰 말은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대구 같은 경우는 또 대구인데 사실 제가 보기에는 전반적으로 이렇게 흔들린 것은요. 이게 도태훈이 장희찬이라는 공천 그 문제가 아닙니다. 비례대표 공천에 있어서 보니까 이거 민주당과 다른 게 뭐냐는 그런 말이 실제 나왔단 말이에요. 이철규 의원이 한동훈 위원장에게 당신 사촌 아니냐 이 얘기를 했고 또 거기에 또 사무총장입니까? 장동혁 사무총장입니까? 그분이 아마 그랬죠. 그럼 뭐 사천 얘기 나오는데 자기들 원하는 대로 공천 안 해준다고 거꾸로 그런 것 아니냐. 네. 그런 식으로 또 공격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윤한 갈등, 2차 갈등이 나왔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그런 데 대한 실망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 지금 PKTK가 민심이 흔들리는 것은요. 윤 대통령이 안 그래도 어려운 지금 이거는 그 중간평가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첫 번째 시험 과목은 민생경제예요. 민생경제는 좀 어렵고 점수를 못 딴단 말이에요. 하지만 문재인 정권에 핑계를 댈 수가 있었는데 두 번째 독선적이라는 거예요. 네. 너무 일방적이고 독선적이다. 가령 이번에 의료 대란을 불러일으킨 의대 정원 2,000명을 그 늘리는 문제. 이건 가령 많은 국민들이 박수를 칩니다. 하지만 이것이 의료 대란으로 번져가면서 지금 부정평가의 원인도 지난주에는 7%, 이번 주에는 8% 조금씩 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신문을 펼쳐놓고 보면요. 가령 이 빅5 병원에 치료를 받고 있는 그리고 수술 예정이 잡혀가 있던 암 환자들 이런 사람들은 지금 절망에 빠진 그런 목소리를 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이렇게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지 왜 총선 전에 이 민감한 시기에 그런 문제를 또 네. 터뜨리는지 네네. 예, 거기다가 가령 이번에 또 잘 아시겠지만 주기환 그 광주시당 위원장 지냈던 분 있잖아요. 네. 그분이 비례대표에서 그 후순위로 밀리니까 24분으로 밀리니까 그분이 이제 사퇴를 해버리고 그리고 이튿날 재조정한 비례대표 명단에도 들어가지 않으니까 거기도 없었죠? 예, 빠졌는데 윤 대통령이 느닷없이 민생특보라는 자리를 만들어서 이분을 임명을 해버렸거든요. 네네. 근데 이분이 누군가 하면 윤 대통령이 검찰 시절에 가장 가까웠던 아마 가장 많이 같이 근무했던 분일 거예요. 20년 예, 인연이라고 하더라고요. 검찰 수사관 출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국민들이 보기에 검찰 수사관 출신을 민생특보로 임명을 한다.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건 오로지 윤 대통령이 이제 한동훈 위원장과의 갈등을 표출하는 것에 불과한 네. 것으로 그렇게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화났다 이걸 보여주는 예, 그렇죠. 거죠. 네. 그래서 오늘 당장 신문을 인터넷판입니다만 신문을 보면 왜 대통령이 악수를 뜨느냐 이런 제목이 네. 평론 기사가 나온단 말이에요. 제가 보기로도 뭐 선거에 지려고 하면 귀신이 쉰다고 그러는데 이게 수많은 길이 있는데 가장 나쁜 길로만 지금 골라가고 네.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자, 이제 서울의 격전지로 꼽히는 한강벨트 세 군데 좀 지역구별로 보겠습니다. 모두 민주당 후보들이 앞서고 있는 것으로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MBN과 매일경제신문 조사고 넥스트 리서치가 3월 17일부터 18일까지 500여 명을 조사했습니다. 중성동갑 전현희 43, 윤희숙 34, 9%포인트 차가 나고 있는데 자, 좀 뒤늦게 후보가 된 전현희 후보 상당히 좀 앞서고 있고 영등포 갑입니다. 당적을 바꾼 김영주 의원 과연 어느 정도의 성적을 냈을까? 최현일 민주당 50, 김영주 35, 허은하 5%를 얻고 있고요. 자, 이어서 이제 정청래 후보의 마포구입니다. 민주당 정청래 47, 함은경 35입니다. 자, 지금 뭐 접전지가 될 것이다. 세 군데 은근히 국민의힘이 기대를 했던 곳인데 상당히 민주당이 여유 있게 앞서는 그런 지역구들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지금 서울에서 국민의힘이 뭐 당선이 그 가능하다, 뭐 확실시하다는 네네. 것보다 가능하다는 곳은 역시 서초, 강남 뭐 그 정도입니다. 송파이 정도요? 예. 근데 강남 같은 경우는 다 아시겠지만 국민 추진제다 이래가지고 네네. 뭐 국민 추진제 같으면 그것도 그래요. 국민 추진제라면 국민들이 아는 분들이 나와야 되잖아요. 네. 예. 아는 분들이 그 후보로 나와야 되는데
국민들이 전혀 모르는 분들을 국민 추진자라고 하면서 후보로 다 박았단 말이에요. 5군데나. 그러면 누가 장난친 겁니까? 그런 데서 국민들이 화를 내는 거예요. 실망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컨대 그 수초 올 같으면 이제 TV조선에서 앵커 하던 분을 거기다 보냈잖아요. 신동욱 후보요. 예, 앵커를 보냈는데 자, 그런 그 안방 지역에는 정말 국가가 필요로 하는 인재들,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당선되기 힘든 분들을 그게 골라서 보내야 되는 거예요. 셀럽을 보낸다거나 그냥 TV로 얼굴을 알린 유명인사를 보낼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나는 뭔가 공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렇습니다. 중승동갑에는 윤희숙 의원이라면 사실은 KDI에서 뭐 이혜훈 의원 또 전 의원도 그렇습니다만 그 KDI에서 그 연구원으로 계셨던 분이고 경제통이다? 예, 경제에 있어서는 아주 그 이게 뭐라고 할까 뭐 전문 영역을 그 확고히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네. 그런데 이런 분을 그 성동갑이라 그는 험지에다 보낸 겁니다. 성동갑은 임종석의 그 안방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재명 대표가 임종석을 끝까지 잘라버리고 여기다가 전현희를 집어넣었거든요. 여러 사람을 대입을 했다가 전현희를 집어넣는데 지금 뭐 오차범위 아닙니다만 9%포인트가 지금 그 밀리고 있는데 제가 보기로는요. 이 상태로 가면 윤희숙 의원이 아주 고진을 할 겁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영등포갑이에요. 영등포갑은 김영주 그 국회 부의장을 이재명 대표가 그 평가에서 하위에 넣었죠? 예, 네. 최하위로 넣어가지고 김영주가 눈물을 머금고 탈당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네. 아마 그냥 두었으면 무소속으로 나왔을 겁니다. 그리고 이 김영주 의원은요. 노동계의 대모입니다. 네네. 가령 최저임금 같은 데서는 맨 앞에서 싸운 분이에요. 국민의힘과는 맞지 않은 분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첫 번째 일이 바로 노동개혁입니다. 노동 3법을 바꿔가지고 노동 유연성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아마 김영주 의원이 당선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내부 분란이 또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김영주 의원이 그 국민의힘에서 공천을 딱 받았는데 네. 35%. 그리고 그 최인일 전 구청장은 50%, 15%포인트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기도 바꾸기가 굉장히 힘들 거다. 차라리 네. 그냥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곧대로 공천을 했으면 좀 더 보기 좋았지 않겠느냐. 오히려 당선 가능성이 더 네, 높았을 네.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마포울도 그렇습니다. 마포울은 정청래라 그런 운동권 출신이 있고 그리고 민주당 2인자로 돼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거기에 좀 제대로 된 경쟁을 할 수 있는 문자 그대로 운동권과 정반대되는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그런 스타성을 갖고 있는 분을 찾아야 되는데 똑같은 운동권에다가 지금까지는 민주당에서 계속해서 네. 활동을 하던 함은경 씨를 영입을 해가지고 공천을 준 거예요. 애초에 김경일 비대위원이었죠. 예, 그렇죠? 차라리 김경일 비대위원을 나는 차라리 그걸 유지하는 것보다 못하게 된 것 아니냐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함은경 위원하고 지금 차이가 나는 것이 12%포인트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12%포인트는요 참 극복하기가 굉장히 힘든 네. 어떤 반전의 계기가 없으면 극복하기가 굉장히 힘든 차이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참 놀라운 일이 분당갑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안철수 의원에게는 안방이라고 그랬잖아요. 네네. 뭐 천당보다 더 좋은 곳이 분당이다 이랬는데 거기에 이광재 의원이 딱 들어가고 나서 거꾸로 지금 1%포인트가 역전이 네. 되어버렸거든요. 이광재 37 그리고 안철수 36 이렇습니다. 물론 여기는 김병관 의원이 민주당에서 단 한 번 이겼던 곳이죠. 네. 예. 그런데 앞으로 또 여기는 또 요동을 네네. 치겠습니다만 어떻든 지금 현재로서는 분당갑조차 밀려버리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수도권 123 전체 123 의석 중에서 지난번에 121석이었는데 그때 아마 인천에 무소속으로 나간 그 윤상현 의원까지 계산을 네. 하면 국민의힘이 18석을 차지한 셈이 될 겁니다. 미래통합당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때식으로 또 폭망할 거 아니냐. 네. 지금 여기에 반전을 찾아야 되는데 제가 보기로는 그렇습니다. 반전이라는 게 딴 게 없어요. 무조건 겸손해라. 지금 내가 할 말은 아닙니다만 한동훈 위원장이 하는 걸 보면
내가 이게 농객을 떠나서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마치 아직도 자기 대선 전초전처럼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 자기가 중심이 되고 후보들을 가에 거느리고 손을 같이 들어 올리면서 물론 뭐 본인 입장도 있겠지만은 제가 보기로는 지금은 한동훈 위원장부터 겸손 모드로 들어가야 된다. 네. 제가 그래서 진작 비대위원장 얘기가 나왔을 때 비대위원장 하시지 마시고 그러다면 공천 때문에 또 논란이 벌어지고 할 테니까 그냥 가만 계시다가 나중에 선대위원장을 하십시오. 그게 나는 훨씬 더 낫다고 본다. 이러는데 비대위원장을 하고 이번에 선대위원장, 총괄 선대위원장을 네.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래 되면 이제 이번 선거의 총 책임은 네, 네. 전부 다 한동훈 위원장에게 갑니다. 그렇죠. 이거 윤석열 대통령에게 가는 게 아니에요. 윤 대통령 정부의 중간평가인데 그래서 사실 선거에서 지면 윤 대통령에게 모든 책임이 쏠려가야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요. 선거가 이겨도 한동훈 위원장에게 가겠지만 저도 한동훈 위원장에게 다 뒤집어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보수는 또 대선 아주 유리한 주자를 한 사람 잃어버리게 됩니다. 좋은 카드를 너무 소진한다. 예. 저기에 제가 보기로는요. 참 이게 정치 초인병 들여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정말 정치를 너무 쉽게 생각을 한다. 민심을 아주 쉽게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민심을 얻기 위해서는요. 첫째 진실해야 되고 두 번째 자기 희생하려 하는 마음이 확실하게 있어야 되고 그 네. 말은 뭔가 하면 소명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겸허해야 한다. 이 겸허하지 않으면요. 국민들은 절대 표를 주지 않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전국 최대 빅매치 지역구라고 하는 곳이 인천 계양을 가보겠습니다. 계양을 명룡대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재명 46, 서울경제신문 조사입니다. 갤럽이 조사했고요. 원희룡 40, 자 6%포인트 차입니다. 오차 범위 내 이재명 후보 앞서고 있는. 하지만 KBS 조사는 차이가 꽤 많이 납니다. 17%포인트. 이건 한국리서치 조사인데요. 52대 35입니다. 자, 이쯤 되면은 뭐 이재명 후보가 좀 앞서는 느낌인 것 같긴 한데 어디는 접전이고 어디는 좀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뭘 믿어야 될까요? 예, 가장 적었던 게 이 4%포인트 차이 난 것부터 이번에 또 한국갤럽 6%포인트 그리고 이번에 한국리서치가 17%포인트 네. 차이가 나는데 전부 다 면접조사입니다. 예, 예. 이게 뭐 ARS 조사는 17%가 벌어졌다 이게 아니라 다 전화 면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이런 이렇게 큰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느냐. 뭔가 이게 설문사항에 문제가 있거나 묻는 순위에 문제가 있거나 문제가 좀 있을 것이다. 제가 그래서 설문사항을 제가 받아보지는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어떻든 하나 확실한 것은요. 아직까지는 그 이재명 대표가 선두를 한 번도 뺏기지 않았으니까 네. 오차범위 아니지만 선두를 뺏기지는 않았으니까 그대로 유리한 형국을 유지는 하고 있는데 원희룡 그 전 장관이 많이 따라갔다. 굉장히 많이 따라갔다. 조금만 더 노력하면 문제가 그대로 초집전 지역으로 예, 바뀔 예. 수가 있다. 이제 이 판단입니다. 뭐 어떻든 지금 원희룡 장관은 매일처럼 운동화 신고 그 이천수 축구 선수하고 같이 네. 그 지역을 누비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건 다른 사람에게 얘기를 들었는데 처음에는 아주 그 냉대를 많이 받다가 뭐 식당에 들어가도 냉대를 하고 당신 여기 왜 와서 뭐 이런 식의 냉대를 뭐 받고 밥맛 없다 뭐 이런 이랬는데, 예. 얘기도 듣고. 지금은 이제 그게 많이 나아졌답니다. 역시 계속 얼굴을 비추고 또 그리고 냉대를 받더라도 웃고 고개를 숙이고 네. 하는 그 진정성을 이제 지역 주민들이 조금 알아보는 것 아니겠느냐. 네. 난 조금만 더 하면 문자 그대로 초접전이 벌어지고 지금 이재명 대표로서는 내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세 개의 목표가 있거든요. 네, 첫 네. 번째는 이번 총선을 이제 그 계기로 해서 완전히 민주당을 자신의 당으로 만들어버린다. 네. 명당으로 만들겠다. 이 성공을 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내가 정치 평론을 한 30년을 해오면서 이런 식의 공천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건 정말 잔인하고 그리고 안면 몰수하고 그런 식의 공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런 명당이 만들어진 게 통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지금 우리나라 정치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늘 얘기합니다만 151석 플러스 알파입니다. 이 절대 과반수를 얻겠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겸손 모드로 들어가죠. 한쪽에서 200석 운운하니까 그 200석 소리를 하지 마라. 200석 하면 자기들 원하는 대로 개헌까지 하겠죠.
그래서 지금 150석 플러스 알파. 그래서 윤석열 정부를 완전히 발목을 잡고 헤어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겠다. 이제 그 의도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건데 이게 인천 개항을 해서 당선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막기 위한 다윗으로 돌을 들고 간 사람이 네네. 누군가 하면 원희룡입니다. 네. 그런데 가령 이재명이 골리앗이 되고 다윗이 되면 모든 선거는 그렇습니다. 한쪽이 골리앗으로 포맷이 되고 한쪽이 다윗이 돼버리면 다윗이 항상 이깁니다. 옛날에 힐러리하고 트럼프가 처음 붙었을 때 힐러리는 늘 뒤에 병풍을 동원했거든요. 정계에 유력한 사람들 그리고 훌륭한 사회적 인사들 무대 한번 올라가면 그 20-30명씩 뒤에 섰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그 힐러리 집단이 골리앗처럼 보인 거예요. 여론은 늘 10% 우위였고 그런데 트럼프는 단출하게 자기 가족들, 아내와 딸, 그 외에는 무대에 올라가지를 못했어요. 이러니까 네네. 돈은 엄청나게 많은 부자인데 국민들이 보기에는 골리앗이 아니라 다윗이구나. 다윗처럼 보였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선거를 뚜껑을 딱 여니까 제가 그때 한참 JTBC 모 프로그램 설진이라는 프로그램 할 때인데 내가 분명히 이긴다 두고 봐라. 이건 트럼프가 이긴다. 바로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으로 만들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럼 여기도 역전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만약에 이 상태로 가면 네. 조금만 더 겸손 모드로 가고 하면 나는 초접전이 벌어지고 초접전 벌어지면 이깁니다. 근데 국민의힘에 최근에 악재가 좀 많았잖아요. 너무 많았죠. 그러니까요. 좀 많은 게 아니라 너무 많았죠. 난 그게 지금 걱정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윤 대통령의 그 민생특보임명 네. 이게 또 하나의 악재가 될 겁니다. 사실요 이종섭 문제 황상무 수석. 황상무는 진짜 책임져야 될 악재입니다. 예. 절대 해서는 안 될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종섭의 경우에는 나는 국민의힘에서 처음부터 대처를 잘못한 거예요. 장관이 거기에 수사에 개입할 수도 없고 그리고 사실 그 이종섭 전 장관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문재인 시대에 어떻게 법을 바꿨습니까? 군 안에서 사망사고가 벌어지면 바깥 경찰이 너가 수사해라. 말도 안 되는 그런 식의 그 법안 개정을 했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과거처럼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하고 그리고 군 검찰이 수사를 하면 이런 문제가 없죠. 그리고 직접 지휘할 수 있는 선, 근데 현장에 있었던 중대장, 그 외 대대장, 그리고 병사들을 평소에 총괄하고 있는 연대장, 이 선까지 책임을 지는 경우는 많아요. 네. 과거에 겨울 동계훈련 가서 애들이 집단 동상이 걸리면 연대장이 옷을 본다라든가 책임 있는 선이 이미 관례가 있습니다. 정해진 관례가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런데 사단장을 4개 연대를 거느리고 있는 사단장을 처벌을 한다. 병사가 저 밑에 있는 병사가 어떤 작업을 나갔다가 사망을 했거나 아니면 중상을 입었는데 그걸 업무상 과실치사로 사단장을 처벌한 진리가 있는가 제가 쭉 찾아봤습니다. 단 한 건도 없어요. 그 진급에 큰 영향도 없을걸요, 그 정도는. 예, 사실. 단 한 건도 없어요. 네네. 그런데 이번 경우에는 사단장까지 이게 군의 수사단장이 입건을 해서 경찰에 넘기겠다. 그래서 문제가 터진 거예요. 그 박모 대령이 네네. 넘기겠다. 이래서 문제가 터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초기에 내가 이 국민의힘도 그렇고 국방부도 그렇고 뭔가 대응을 잘못한 거 아니냐 이런 예.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 얘기로 좀 넘어가 보면 민주당 공천의 마지막 뇌관이었죠. 강북을 과연 박용진 의원이 또 공천을 받지 못할 것인가. 조수진 변호사가 과거 성폭행범 변론 과정에서 했던 변론들, 내용들이 공개되면서 설화를 겪었고 결국 오늘 새벽에 입장문을 내고 후보를 사퇴했습니다. 자, 시간이 얼마 없었기 때문에 누구를 후보로 전략 공천하느냐. 박용진 의원은 아니다. 애초에 지금 그건 정해져 있었던 건가요,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원래 이재명 대표의 목표가 뭐였습니까? 박용진 천액이에요. 예. 이분이 지난번 전당대회에서는 앞으로 박용진 또 이 공천을 받는 정당으로 우리 정당이 민주정당이라는 얘기를 걸 만방해 보여주겠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지금 한 행적을 보면 박용진을 최하위 그룹에다가 의원 평가로 집어넣어버리고 그래서 30% 감산을 당하도록 해버리고 지난번에는 거기에 그 낙공수로 유명한 정봉주를 투입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봉주가 결국 이겼습니다. 이겼는데 이번에 정봉주가 그동안 했던 말이 논란이 돼서 정봉주가 부득이 사퇴를 하지 않으면 안 될 판이 되니까
조수진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뭐 강북을에서 활동을 한 일은 전혀 없는 그런 분을 갑자기 이제 경선 상대로 붙인 거예요. 민변 사무처장 출신이고 예. 노무현 재단 이사. 예. 네. 그런데 더 웃기는 게요. 그걸 전국 권리당원 70%, 그 지역의 30% 네. 이렇게 배분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난 그게 과연 민주적 장치라고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이게요 사법심사를 받으면 난 논란이 크게 될 거라고 봐요. 근데 어떻든 거기에서 또 결과가 나왔는데 그걸 기자들 앞에 아주 잔인하게 발표를 합니다. 야, 이게 감산할 필요 없고 가산할 필요 없다. 봐라, 이러이러하다. 응? 그래서 박용진이 일방적으로 져버렸다. 이재명 대표가 직접 유세 중에 데이터를 읽었어요. 예, 데이터를 다 읽은 네, 거예요. 네, 네. 예. 그래서 조수진이가 일방적으로 이긴 것이다. 네. 근데 그 조수진은 강북을에 투표권도 없었습니다. 전입신고를 미처 못했으니까. 그런데 막상 논란이 된 것은요. 여당뿐 아니라 야당 신문까지도 야당직이라고 불리는 가령 경향신문 같으면 오늘 아침에 사설 한번 보세요. 네. 어떻게 어린 아이에게 2차 성추행, 2차 가해를 한 자를 공천을 줄 수가 있느냐. 경향신문에 사설을 쓴 겁니다. 내가 참 우리 진보 좌파 신문들 보면서 가끔 가다가 고개를 끄덕거릴 때가 있는데 근데 이번에도 고개를 끄덕거렸어요. 아, 경향신문 이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진보 언론이라고 부른다. 근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 같이 신문을 보다가. 할 말은 하는구나. 예, 네. 할 말은 이렇게 한다. 근데 진보 좌파 언론조차도 그렇게 평가를 받고 그리고 여성단체들 그래서 막 굉장히 심하게 얘기를 했죠. 여성단체도 들고 일어났죠. 예, 다 들고 맞아요. 일어났죠. 그래서 이게 말이 되느냐. 그래서 인면수심이라는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네, 네. 인면수심이다. 인면수심이 뭡니까? 사람 얼굴을 하고 있지 속에는 짐승 같은 마음이다. 아니,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아무리 흉악 범죄자라도 보호받고 변론을 받을 권리는 있지만 제가 예. 제 얘기를 좀 할까요? 네. 짧게. 제가 그 변호사를 개업했을 때는 서울 시내 개업에서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 1000명이 안 됐어요. 네, 네. 그랬으니까 가령 사건 수임 같은 걸 큰 걱정하지 않고 예. 뭐 돈을 벌려고 아주 열심히 뛰어다니면 몰라도 안 그러면 느긋하게 편안하게 아주 품위 있는 변호사 생활을 다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때 이제 다들 국선 변호를 안 하려고 하니까 제가 제 친구들이 이제 부장을 하고 있는 그 형사합의 23부, 24부에 제가 국선 변호를 신청을 했어요. 누군가 해야 될 예. 일이니까. 네. 그래서 23부뿐 아니라 25부까지 3개 부에 내가 국선 변호를 맡았는데 그 일이 많아요. 한 건 하면 7만 원 줍니다. 그건 제가 기억을 합니다만. 예. 그런데 내가 그걸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가령 성범죄 사건 있잖아요. 뭐 강간이라든가 이런 사건이 있어서 7건이나 내가 무죄를 받아냈어요. 네. 그래서 내가 재판장으로부터 정말 경의를 표한다는 말까지 들었는데 나는 정말 조수진 같은 변론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우리가 변론을 할 때 피고인들을 변론을 할 때 어느 선까지 변론을 할 건가 늘 고민을 해요. 네. 저도 강남에서 조울증 환자가 그 할머니하고 5살 먹은 꼬마가 들어온 걸 자기 보고 비웃는다고 칼로 찔러 죽인 사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걔를 변호를 하다가 유가족들에게 내가 엄청나게 욕을 얻어먹었어요. 어떻게 그런 사람을 변호할 수 있느냐. 하지만 국선 변호인으로 딱 떨어지면 변호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치료 가문은 꼭 해달라. 이 변호를 하고 나오는데 그 유가족 한 분이 제 멱살을 잡더라고요. 나 그 심정을 충분히 이해를 해요. 네. 그런데 가령 10살짜리 꼬마가 강간 피해를 당하고 성병이 옮겨진 걸 확인을 했는데 이게 뭐 아버지한테 옮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건 진짜 다른 사람이 못할 말이죠. 옮았다. 이런 식으로 예. 2차 가해를 하면요. 그 아이가 받는 충격은 엄청납니다. 네. 그럼 평생을 가요. 평생 트라우마를 안겨줘 버린 거예요. 예. 치료를 받을 수 없을 정도의 트라우마를 안겨준 겁니다. 네. 그런데 이런 분을 그리고 그것뿐이 아니에요. 다른 사건을 쭉 보면 많단 네. 말이에요. 예. 이런 분을 가령 공천을 줬으니까 지금 여성단체뿐 아니라 예. 일반 인권단체들에서 다 들고 일어나 버린 거예요. 예. 근데 문제는 이제 친명계 원외 한민수 대변인 전 기자인데 이분이 공천이 됐습니다. 강북을이 누가 나와도 된다 이런 자신감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겠죠. 지금까지는 그래 왔으니까. 네네. 그래 강북 얼마나 하더라도 민주당이 안방 같은 곳이니까 누가 나가도 되지 않겠냐 이러는데 나는 참 이해를 못 하겠어요. 박용진을 처음부터 제외를 하겠다. 이 목표가 분명히 있었던 것으로 저는
제기는 보이는 겁니다. 네. 일이 이렇게까지 되면 한민수를 느닷없이 아무 인고도 없는 그 지역에다가 한민수를 공천을 했단 말이에요. 오전에 그걸 결정하고 오후에 등록을 해야 되니까 급하게 한민수를 선택을 해서 했는데 과연 한민수가 강북 의뢰의 이 시민들을 대변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난 그거 아니라고 봐요. 근데 저분이 예전에 기자 시절에 쓴 기사 때문에 또 논란이더라고요. 예, 그렇죠. 네. 한민수도 그때 이런 식의 공천을 아주 혐오하는 글을 썼죠. 예, 민주당 전략 예. 공천을. 네. 그래서 제가 보기로는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재명식 이런 공천 이걸 네. 갖고 그 비명 행사 공천이라고 하는데 만약 이것이 사법심사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 나는 사법심사를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민주주의적 메커니즘을 이 정도 파괴를 하면요. 이건 내가 보기에는요.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고 봐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국민의힘도 큰 소리를 못 쳐요. 이번에 네. 비례대표 공천을 보니까 생판 모르는 사람들이 처음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예. 그 비례대표 공천 명단을 결정을 한 사람이 과연 누구인지 그게 만약에 특정인이었다면 네. 그건 문제가 되죠. 뭐 아빠 찬스 행정관도 있었고요, 그죠? 그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천을 항상 공정해야 된다. 공천이 정당의 일 중에서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아주 핵심적인 일이에요. 근데 그걸 특정인 혹은 특권층이 전리품처럼 네. 혹은 작물처럼 만약에 예. 범죄로 권력을 잡으면 작물이잖아요. 네. 전리품처럼 여기거나 작물처럼 여긴다면 그건 정말 문제가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과연 국민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보겠습니다. 전원책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